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에 먼지 나는 북인도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달리면서 우리는 점점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다. 결국 나는 그가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용감한 나의 동료 여행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델리에 도착할 즈음 나는 사람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라는 달라이라마의 충고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상식적이고 고리타분한 말이 아님을 깨달았다. 언뜻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의 충고를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무시해버리기 쉽지만 때로 그것은 정말 근본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충고이다. 며칠 뒤에도 나는 여전히 델리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다람살라의 평화로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는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숨막힐 듯한 더위와 공해, 북적대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기와 속임수에 몸을 바친 도시의 약탈자들이 거리에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기로 이글거리는 델리 거리를 걸어가는 서양인과 외국인은 한 블록마다 서너 명씩 돌아다니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었다. 나는 마치 이마에 얼간이라고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곤혹스런 일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흔한 2인조 사기꾼에게 걸려들었다. 한 녀석이 내가 안 보이는 사이에 내 구두에 빨간 페인트를 튀겨놓았다. 거리를 따라 내려가자 그의 공범인 순진하게 생긴 구두닦이 소년이 내 신발에 페인트가 묻은 것을 알려주면서 싼 가격으로 내 신발을 닦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곧 능숙한 솜씨로 내 구두를 반짝반짝 광인하게 닦았다. 일을 마치자 그 아이는 침착한 태도로 엄청난 액수를 요구했다. 그것은 델리에 사는 일반인들의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내가 돈을 주지 않자 소녀는 그 액수가 자신이 처음부터 말한 가격이라고 우겼다. 그래도 내가 돈을 주지 않자 소녀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구두를 닦아주었는데도 이 사람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나는 그것이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흔히 쓰는 사기 수법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이 쓰는 수법이란 대충 이런 것이었다. 구두닦이 소녀는 먼저 엄청난 돈을 요구한 뒤 일부러 소동을 일으켜 군중들을 끌어모은다. 그러면 관광객은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마음에서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내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친구와 점심을 먹었다. 그녀가 최근에 내가 달라이라마와 인터뷰한 것에 대해 물어보자 나는 아침에 당했던 일을 금세 잊어버렸다. 우리는 달라이라마가 말한 감정이입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을 먹은 뒤 우리는 함께 알고 지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그날 아침에 있었던 구두닦이 사기단이 다시 떠오르면서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무심코 요금 미터기를 보았다. 차를 세워요. 내가 소리쳤다. 내 친구는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라 몸을 움찔했다. 운전사는 짜증난 얼굴로 백미러를 통해 나를 보더니 계속 차를 몰았다. 나는 다시 소리쳤다. 차를 세우라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다. 내 친구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마침내 택시가 멈췄다. 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손가락으로 찌르듯 미터기를 가리켰다. 당신은 미터기를 다시 꺾지 않았어. 우리가 출발할 때 미터기에는 20루피도 넘게 나와 있었다고. 그러자 마치 내 화를 돋구려는 듯 운전사는 무덤덤한 말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미터기를 다시 꺾는 것을 잊어버렸군요. 처음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나는 불쾌한 감정을 폭발시키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난 당신들이 요금을 부풀리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것에 질려버렸어. 난 정말 질렸어. 나는 광신자처럼 침을 튀기며 격렬한 감정을 발산했다. 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택시 운전사는 인도의 신성한 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건방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인도의 소들은 복잡한 델리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일부러 교통을 마비시키려는 듯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서는 그런 식으로 건방진 표정을 짓곤 했다.
그는 내가 너무 따분해서 신경질을 내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앞좌석에 몇 루피를 던진 다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친구가 내리도록 차 문을 열어주고 그녀를 따라 내렸다. 잠시 뒤 우리는 다른 택시를 타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러나 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우리가 탄 택시가 델리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 나는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델리의 모든 인도인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들의 사냥감일 뿐이라고 투덜거렸다. 친구는 내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글쎄 20루피라면 우리 돈으로 600원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거지? 정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나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넌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알 수 없군. 이런 일이 짜증나지도 않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글쎄 나도 그 일에 잠시 짜증이 났었어. 하지만 난 우리가 점심을 먹으며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달라이라마의 말씀 말이야. 내가 화가 나서 흥분하고 있는 동안에 난 나와 택시 운전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생각했어. 우리 둘 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좋은 기분을 느끼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운전사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았어. 에어컨도 없는 숨막히는 택시 안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난 아마 화가 나고 돈 많은 외국인들을 시기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공평하게 만들고 남들만큼 행복해지기 위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찾아냈겠지. 아마도 그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거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돈을 몇 푼 더 빼앗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닐 거야. 어쨌든 내가 운전사가 되었다고 상상할수록 그에게 화를 덜 내게 되더라고. 그의 삶은 그냥 슬퍼 보였어. 물론 그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 또 우리는 택시에서 내릴 권리가 있었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를 미워할 정도로 화를 낼 순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내가 달라이라마의 말을 실제로 받아들인 것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이해하라는 그의 충고가 실제로 가치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원칙을 몸소 실천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리조나에서부터 시작해 지금 인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토론을 되돌아보자.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분석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마치 달라이라마에게 인간을 낱낱이 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 대상은 인간의 몸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었지만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순간까지도 나는 웬일인지 달라이라마의 사상을 내 삶에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적어도 당시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그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겠다는 희미한 의지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리조나에서 달라이라마와 나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었다. 물론 그는 수도승으로서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지만 사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은 건강과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미국인과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를 보면 대개 결혼한 사람들이 과부나 호랍이 독신자보다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산다는 걸 알 수 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는 미국인들의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삶도 전체적으로 매우 행복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결혼 같은 행복의 평범한 근원을 주제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라이라마와 예정된 인터뷰를 하기 조금 전에 나는 아리조나 턱슨에 있는 호텔들에서 친구와 함께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달라이라마와의 인터뷰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친구와 나는 독신으로 지내는 건 정말 서글픈 일이라고 서로의 신사를 한탄했다. 그때 골프를 치러 온 것처럼 보이는 건강한 젊은 남녀가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았다. 절정에 이른 바캉스 시즌을 맞아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인 듯했다. 그들은 신혼여행 중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젊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금슬 좋은 부부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여자가 매섭게 남자를 몰아세웠다. 우리가 늦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깜짝 놀랄 만큼 섞어 있었다. 깜짝 놀랄 만큼 쉬어 있었다. 오랫동안 술과 담배에 찌든 상태에서 나오는 듣기 싫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계속 소리쳤다. 이제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어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음식을 먹게 생겼다고요. 그러자 남자가 곧바로 맞받아쳤다. 당신이 준비하는데 그렇게 꼼지락거리며 시간을 끌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남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짜증과 적대감이 실려 있었다. 여자가 반격하듯 말했다. 난 반 시간 전에 준비를 마쳤다고요. 당신이야말로 그 빌어먹을 신문을 그만 읽었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싸움이 계속되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리스의 극작가인 유리피데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결혼하라. 그러면 기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잘못하면 평생 지옥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싸움이 점점 격렬해지자 독신 생활에 대한 우리의 한탄은 금세 쏙 들어갔다. 내 친구는 눈동자만 굴리며 연극 대사의 한 구절을 흉내냈다. 물론이지 난 정말로 당장에 결혼하고 싶다고. 조금 전만 해도 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사랑과 결혼이 주는 기쁨과 미덕에 대해 달라이라마의 의견을 물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방에 들어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결혼한 부부들은 왜 자주 싸우는 걸까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을 다루면서 생각할 것은 그 갈등이 아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첫 단계는 그 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성격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의 문제는 잠시 제쳐놓더라도 우정에도 서로 다른 종류의 우정이 있습니다. 어떤 우정은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신이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를 계속 갖고 있는 동안에만 그 우정이 지속됩니다. 일단 이런 기초가 사라지면 우정 또한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우정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를 따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감정에 바탕을 둔 우정입니다. 서로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강한 느낌의 토대를 둔 우정이지요. 난 이런 종류의 우정을 진정한 우정이라 부릅니다.